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오전 7시 2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가 말했다. 철수야,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단일화해. 그냥 단일화해. 이것이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매일경제신문 오늘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국민의힘도 개혁 대상이다. 단일화 공동정부는 없다. 나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11일 어제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으며 완주 의지를 표명했다. 거대 양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대해서도 나를 세우며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정권 유지가 목적이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다. 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단일화의 원칙과 조건을 묻는 질문에도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선 완주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 안철수 후보는 재차 단일화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누가 더 정권 교체를 위한 확장성 있는 후보인지 국민께서 판단하고 선택해 주실 거라며 믿는다.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 문제는 아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안철수가 아주 세게 나와요. 그래도 혼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단일화하겠다 라고 세게 나옵니다. 조선일보가 몸이 달았어요. 이거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조선일보가 이제 몸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철수야 그러지 말고 단일화해 라고 하는 칼럼을 오늘 실었습니다. 배성규 논설위원이 오늘자 조선일보에서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대선 3수 안철수가 마크롱과 다른 이유. 안철수가 지금 마크롱 흉내를 내고 있는데 안철수 너는 마크롱이 아니야. 잘난 체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이것이 이 배성규 논설위원회의 주요 논설 내용입니다. 주요 부분을 제가 잠깐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2012년 11월 대선 후보 안철수와 인터뷰했었다. 단일화 대상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만이 배어나갔다. 목소리도 떨렸다. 그래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흘 후 문 후보에게 양보하고 자진 사퇴했다. 그는 2017년 문 후보와 다시 맞붙었다. 지지율이 문 후보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갔다. 야권에선 단일화 얘기가 나왔지만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다. TV 토론에서 내가 MB 아바타냐고 따지다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안 후보는 첫 번째 실포로 야권 대선 후보 문재인을 만들어줬고 두 번째 실포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그는 문재인에게 양보하기 가장 후회스럽다고 했다. 했습니다. 자, 주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 배성규 논설위원이 안철수에 하고 싶었던 주요 내용을 커다란 활자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대선 3수인 안철수 후보는 과거와 달라졌다. 일단 안철수 후보를 많이 띄웠어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안철수 당선이 당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립니다. 대선 3수인 안철수 후보는 과거와 달라졌다. 애매한 새 정치 대신 구체적 정책을 이야기한다. 초딩 같다는 말투는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토론 때 떨림도 줄고 감정 조절도 좋아졌다. 과거 실패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인정도 한다. 정치적 강단도 생겨 칸철수란 별명도 희석됐다. 인터뷰 때면 미래의 비전과 경제, 민생 공약을 꿰다. 4차 산업혁명과 IT, 미래 먹거리 정책은 전문가 수준이다. 아주 대단히 띄워줬습니다. 조선일보가 안철수를 전문가 수준이래요.
본인이나 가족 관련 의혹도 거의 없다. 다른 후보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할 때 그는 연금과 노동개혁을 말한다. 안철수로 쓸어봤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여기까지는 조선일보가 안철수를 굉장히 띄워줬습니다. 아주 옛날하고는 다르다. 굉장히 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를 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나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안 후보는 지난 10년간 자기 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정치적 동지도 세력도 별로 없다. 집권하려면 경쟁 세력까지 끌어안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3당 합당과 DJP 연합 후보 단일화의 길을 걸었다.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50%를 넘는다.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 민생을 바로 서달라고 국민들은 요구한다.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그 키를 본인이 쥐고 있다. 윤석열 후보 측도 안 후보와 손잡지 않으면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가지고 될 거다라고 윤석열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밀어왔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도 안 후보와 손잡지 않으면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야, 큰일 난데 이거? 이러다가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윤석열만 계속 지금까지 밀어왔는데 윤석열 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안철수를 더 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안철수를 보강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이하고 안철수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 밀어줬고 안철수도 단일화에 끌어들여서 같이 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조만간 단일화 파도가 몰아닥칠 것이다.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 게임이 아니라 야권 전체의 생존,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자리 나눠먹기식이 공동정부가 아니라 야권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비전을 새로 만드는 융합과 변혁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걸 주도해 이뤄내면 국민 다수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마크롱의 꿈에 매달려 실기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가 세 번째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배성규 논설위원의 칼럼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겁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을 지금까지 밀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윤석열과 안철수가 손을 잡고 같이 가게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지난 주말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 번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이재명은 지금 38%예요. 아직 40%를 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안 돼. 계속 정권이 계속 유지돼야 돼.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사람은 39%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표를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이재명은 표를 받아올 데가 없습니다. 이 표를 더 이상 받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하염없이 어제 조금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그 유의미한 변화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언론은 특히 조선은 이 안철수를 끼워넣으려는 겁니다. 끼워넣어봐야 3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55%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는 어떻게든지 이를 끼워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예요. 그래봐야. 안철수가 조선일보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몰라요. 일단 듣는다고 봐도 합쳐서 37%밖에 안 돼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55%에는 한없이 미달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일보는 안철수를 윤석열과 함께 가라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를 합쳐서 37%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합쳐라. 지금 조선일보의 전략은 뭐냐면 야, 당신들 합치면 내가 밀어줄게.
내가 굉장히 밀어서 줄게. 그래서 당선시켜 줄게. 이 둘을 당선시켜 줄게. 연합정부를 당선시켜 줄게. 이겁니다. 근데 저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둘이 합쳐봐야 38%밖에 안 돼.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55%야. 이 55%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태극기를 들었던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던 후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이 태극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소위 그들이 뭐 극우라고 몰아붙였던 그리고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던 이 세력이 만만치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끝까지 중앙일보는 그리고 동아는 끝까지 이 세력을 무시합니다. 그래놓고 윤석열과 안철수만 합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합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람들을 겁주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전략은 이 둘을 합치게 만든 뒤에 이 사람들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겁주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정권 교체 못해. 당신들 나쁜 사람들이야. 당신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거, 겁을 주고 협박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고 들어가고 극으로 몰고 들어갈 게 조중동이라는 겁니다. 일단 조선일보의 목표는 1차 목표는 안철수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고 그 다음 2차 목표는 이 태극기를 들었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 우파, 자유, 정통, 보수 우파 세력을 겁주는 게 그 다음의 목표입니다. 협박하고 겁주고 모욕 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2단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 작업은 실패했어요. 윤석열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하다고 실패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2단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안철수도 들어와. 이게 지금 조중동이 하고 있는 2단계 작업입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는 2단계 작업입니다. 2단계 작업이 완성되면 조선일보는 3단계 작업으로 들어가서 당신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극보수야. 극우야. 당신들은 생각이 잘못돼 먹었어. 당신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들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모욕 줘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제3 전략입니다. 제3번째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제3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첫 번째 전략은 실패했어요. 윤석열 혼자로 정권을 상출해서 윤석열만 잘 관리하면 되겠다. 이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안철수를 끌어들이자. 지금 이 두 번째 작업, 제2차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막 띄워줘요. 옛날부터 달라졌고, 초등학교 정도의 그 워딩도 많이 달라졌고, IT도 전문가 수준이고, 한참 띄워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합쳐. 라고 지금 2단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작업 진행하면, 끝나면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할 건 뻔해요. 3단계 작업, 이들을 모욕 주고 겁주고 협박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3단계 작업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당신들 여기 붙어. 당신들 때문에 정권 교체 아니면 당신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내국노야. 당신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협박하고 모욕 주고 겁주고는 것이 조중동의 제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 조중동의 계략을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힘을 합치기는 어려워요. 해봤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한 분은 나는 합치기 싫어. 난 토론회 하기 싫어. 나는 당원이 한 40~50만 명 돼.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당신들하고 합치기 싫어. 나 혼자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후보도 있어요. 또 다른 후보는 나는 싫어. 내가 만든 정책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나는 토론이고 뭐고 안 해. 그래서 이 네 분이 합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상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예. 저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네 분이 토론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합치기는 어렵다면 오케이. 누가 이분들 중에서 가장 강자인가를 가려내자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조중동은 여론조사에 이분들을 포함시키질 않아요.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켜야 이 네 분들 중에서 누가 강자인 줄을 아는데 조선일보는 아야 투명 인간 취급, 조중동은 우리나라 언론은 아야 태극기를 들었고 탄핵에 반대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아야 투명 인간 취급해서 여론조사 항목에 넣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분들이 여론조사 항목에 들어가도록 하여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뭐 별 수모를 다 당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빌리고 있다. 하나님 저를 제발 3월 9일까지는 코로나에 걸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분들이 뭐 피차 단일화는 뭐 단일화 하자는 분도 있지만 난 싫어. 내가 당원이 40~50만 명 되는데 왜가 이 단일화를 해야 돼? 난 싫어. 어떤 분은 나도 싫어. 내 공약은 최고야. 내 공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난 다른 사람하고 토론 안 해. 토론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토론해봐야 그 사람 공약이 좋은지 아닌지가 비교가 될 텐데 싫어. 내 공약을 받아들여. 그래야 토론해야겠어. 이런 분도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오케이. 누가 강자인지를 시장에서 판별하자는 겁니다. 그 시장이라는 여론시장이죠. 근데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안 해줘. 조중동이. 그렇다냐. 여론조사 항목에 들어가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언론사들로 돌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있고 뭐 빌기도 합니다.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중에 대선 끝나면 다 제가 겪었던 수모, 고통 이런 거 여러분께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말 정도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서 아마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죠. 물론 이분 중엔 절대로 나 여론조사 느껴주지 마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뺐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다 대상으로 들어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들어가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이 정확한 지지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지율도 정확하게 나오고 이 사람의 지지율도 정확하게 나오고 이 4명 중에 누가 강자인지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명 중에 어떤 사람이 강자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시점을 2월 1일이 설입니다. 구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1일 전후로 퇴원하신다고 그래요. 나오면서 약속을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대국민 인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명을 발표하겠죠.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먼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걱정을 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개입할 거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대선에 개입할 거다. 어떤 식으로 개입하느냐. 윤석열이를 지지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후보가 두각을 드러내는 제3후보가 있다면 이 제3후보 중에 유의미한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4명 중에 1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 선언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안철수를 지지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아마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두 번째 태극기를 얻던 후보 중에 유의미한 선두주자에게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보니까 요즘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계시대요. 열심히 하시죠.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판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1등, 2등, 3등이 아니라 거꾸로 1등, 2등, 3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간의 단일화가 아니라 이 세 집단 간의 단일화가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번과 3번의 단일화 또는 2번과 3번의 단일화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노리고 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원래 제 목표는 이 네 분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두각을 드러내 주기를 원했는데 힘들다. 이 네 분 중에 어떤 한 분은 난 싫어. 다른 사람하고 너는 격이 달라. 나는 당원이 40, 50만 명 돼. 나는 나 혼자 갈 거야. 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또 다른 한 분은 뭐냐면 나도 싫어.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기 싫어. 나는 정책이 최고야. 토론하기도 전에 내 정책을 수긍한다. 내 정책에 동의한다는 걸 동의하고 들어와. 그러면 토론에 응해줄게.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토론해봐야 어떤 비교해봐야 아는데 그거 싫어. 먼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와. 그러면 토론에 응해줄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케이. 그럼 어떡하냐.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보자. 누가 1등인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자. 근데 조중동이 안 넣어줘. 여론조사 항목에. 오케이.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여론조사 항목에 이 네 분을 다 들어가게 노력을 아주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고 있고, 어떨 때 울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이 3구 대선 끝나고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게요. 어떨 때는 가서 빌기도 하고,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에 이 제3 후보가 명단에 들어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희망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론조사 여러 번 할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2월 1일 구설 전까지 여러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후보들 중에 이 태극기를 들었던 후보들 중에 누가 가장 선두인가를 확연하게 드러내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가장 독보적인 존재야. 그러면 2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설을 전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하시면서 아, 국민 여러분 참 그동안 저를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보니까 여러 후보들이 나왔는데 태극기를 들었던 후보 중에 참 두각을 나타낸 분이 계시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 판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제 지금 전략입니다. 그게 제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아셨죠? 이상로가 어떤 미친 짓을 하는지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저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이상로가. 저 바보 같은 놈이야. 예, 저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저에게 아주 극한 심한 욕을 하시고 모욕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합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다 손 놓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끝까지 우리 태극기를 들었고 탄핵의 무효를 주장했던 자유 애국 시민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 그것을 관철시켜야 돼. 조중동이나 그다음에 그 저쪽 좌파 언론은 투명시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투명 인간이 아니야. 우리도 있어. 라고 하는 존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존재를 보여주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주 바보스럽고 멍청스러운 생각을 이상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 바보 맞아요. 멍청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아둔해요. 머리가 좋지 않고.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있어요. 바보 이상로는, 그리고 머리가 나쁜 이상로는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들었고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애국 시민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멍청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멍청한 생각이 아니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회는 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 태극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후보들 중에 누가 유의미한 지지율을 받을 것인가를 앞으로 한 20일 동안 구정 전까지, 설 전까지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뜻이 있다면 그분에게 지지를 표시해주면 이 대선은 해볼 만하다 라고 하는 아주 바보 같고 멍청한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절 비난하셔도 상관없고
또 비난한다고 제가 제 견해를 바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카메라 출동 독자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14,800분 정도 됩니다. 곧 뭐 이달 말 정도면 15,000명 정도 될 겁니다. 저와 그리고 15,000명 독자가 카메라 출동 독자분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많이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5년 전부터 광화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애국 그 동지들이 다 손가락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금액은 부담됩니다.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 요즘 점심에 밥 2그릇 먹어요. 뭐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니까. 바보가 원래 부지런하잖아요.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 아주 조심해서 건너요. 마스크 쓰고. 제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일을 해야죠. 댓글에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조은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김경지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황장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 최대지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후보는 나는 싫어. 내가 뭐 당원이 40~50만 명 되는데 왜 당신들하고 해.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싫어. 내 공약이 최고야. 내 공약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와. 그럼 토론 받아줄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누가 가장 지지도가 높은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일 구정 때 나오셔서 설에 나오셔서 그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면 이 게임은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바보 같은 멍청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태극기를 들었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투명 인간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 그 숫자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일이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좀 머리가 나쁘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부지런히 뛰어야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